부모님들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우리 집안이 이런 게 약하구나. 그걸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거나 조심하거나 거기에 좋은 뭐 음식들을 주로 좀 찾아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돼. 늘 내가 얘기하지만 이 약점을 빨리 보완을 해야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장점이 아무리 좋아도 약점을 갖고 있으면 이 약점이 단점을 많이 상쇄시킨단 말이야. 그런 케이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굉장히 큰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게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딱 보면 약점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장점이 안 보여. 아니 쑥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 그래서 넌 요런 게 약점이니까 이걸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몸에도 있는 거지, 신체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몸 같은 경우 기계랑 똑같은 게 뭐 한쪽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그걸만 딱 빨리 그걸 수리하지 않으면 그게 2차, 3차 결함으로 이어져. 근데 보통은 어릴 때 이게 장점을 탁 찍어갖고 그것만 막 이렇게 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그건 가만 놔둬도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계속 하게 돼. 단점을 빨리 집중해서 내가 못하는 거, 어려운 거, 어색한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걸 더 많이 연습을 해서 하기 싫은 게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다. 참 만고의 진리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그지? 아무리 보완하려고 해도 일정 부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런 거 어떻게? 그거 강한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그지? 그게 결혼이야.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나 동료 뭐 같이 일할 때는 괜찮은데 뭐 몰라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그런 거.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분명히 될 수 있어. 그런 거. 내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어울려야 된다. 플레인 2에 Fire and Rescue에 나오지. 거기 보면 그 더스티가 이제 랜딩 기어를 떼내고 이 플룻을 달잖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머루라는 최고의 정비사가 나오고 이 정비사가 이걸 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새 걸 달아주지 않고 자기가 만든 걸 달아주면서 It's better than you 라는 표현을 해요. 새 거보다 내가 만든 게 더 좋아.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아무도 못 고치는 이 캐릭터, 메인 캐릭터의 기어박스를 충전식 기어박스를 이 머루가 수리를 해주지. 새로 만들어줘. 그 정도 캐릭터는 아니 캐릭터보다도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정도의 자신감. 근데 그런 최고의 정비사가 왜 캘리포니아 숲 한복판에 처박혀갖고 운전생활을 할까? 그게 또 보여주는 바가 크지. 그러니까 부력, 그 물체가 물 위에 뜨는 이유가 이거야. 이게 항공모함이나 배 이런 것들이 수십만 톤에 달하는 그 쇳덩어리들이 물에 뜨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이거지. 같은 부피에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 같은 부피에 물보다 가벼우면 무조건 떠. 200세제곱피트가 나왔는데 네. 이 200세제곱피트라는 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비행기의 부피? 비행기의 부피? 세제곱이니까. 아니 물의 밀도로 나눴는데 네. 비행기에 달려있는 플루트의 크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이 공식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럼 이 플루트의 크기라는 걸 어떻게 산정해? 같은 부피에 물보다 가벼워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네. 심지어 이건 항공기고 물건을 태우고 사람을 튀겨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물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80%가 더 커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럼 같은 부피의 물을 구해야 되잖아. 네. 항공기만 가지고 딱 항공기를 물 위에 딱 올려놨을 때 항공기가 뜨기 위해서 같은 부피의 물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같은 부피의 물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식이야, 이게. 이 항공기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의 물이 빠져나오느냐, 빠져나오는 물의 양을 계산해내는 게 첫 번째지.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볍게 만들어진 비행기야. 근데 일반적인 비행기를 물에 띄우려면 플룻을 만들어서 무게를 가볍게 해줘야 돼. 그렇다 보니까 항공기의 무게가 물의 부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를 알고 그거보다 높게 만들어야 그거보다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표를 갖다 다뤄야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거지.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벼우려면 네. 부피를 늘리거나 무게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 그 부피를 늘린 게 저런 형태의 비행기고, 얘도 부피를 늘려야 되잖아. 근데 항공기 기체를 늘릴 수 없으니 밑에 부표를 달아서 늘린 거지, 부피를. 그래서 얼마나 늘려야 될까? 이걸 계산해 내려다 보니 이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항공기의 무게가 물의 부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00 세제곱피트라는 무게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200보다 큰 부피의 부표를 달면 뜬다. 그치?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 항공기의 등급, 항공기를 구분을 할 때, 얘는 비행선에들하고, 우리말로는 비행선에들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여기 이제 lighter than air aircraft라는 분류 코드가 따로 있어.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 말 그대로는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라는 뜻인데, 실제로 공기보다 가볍지는 않다. 살짝 무겁다. 하지만 헬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지. 바닥에서 각각 용기의 바닥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8.34 psi. 모양, 부피 다 다르지만 압력은 다 같다. 8.34 psi로 다 같아. 왜 그러냐? 압력은 높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보여줘도 그럴걸? 이거 딱 보여주고 요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어느 게 제일 셀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큰가? 얘는 아닐 것 같고 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일 압력이 셀 거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지 않아? 보통은? 아마 성인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럴걸? 근데 그렇지가 않다. PSI가 pounds per square inch잖아. 스퀘어 인치당 작용하는 파운드 무게야. 그게 압력 단위라고. 그러니까 1제곱인치의 기둥, 그 기둥에 작용하는 물의 무게, 그게 곧 PSI지. 그러니까 지금 231, 그러니까 1갤런의 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무게, 그게 8.34 파운드니까 이 물에서 만들어지는 압력도 8.34 psi가 되는 거야. 그 3개 정도 무게가 여기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지금 우린 견디고 있는 거지. 인지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야 돼. 느끼고 있어. 아, 지금 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가 적응해서 지금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유가 어찌됐건 바깥쪽의 압력이 낮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이 비 오는 날 허리가 아프다, 관절을 쑤시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비 오는 날이 저기압이지. 고기압과 저기압의 압력차가 분명히 있고, 그 저기압일 때 관절염이 있는 우리 관절의 압력이 밖의 압력보다 더 높기 때문에 팽창을 해. 그래서 관절이 아파. 여기서 헤드는 앞을 뜻하는 거야. 앞. 야, 동전의 앞면, 뒷면 영어로 뭐라 그래? 헤드 rear
앞면은 헤드, 뒷면은 테일. 네. 동물의 머리와 꼬리를 앞뒤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head or tails이라고 불러. 앞뒤를 표현하는 말이고, 여기서 헤드는 뭐 영어 단어에 헤딩이라는 말도 있어. 헤딩, 어디로 강하다, 어디로 향하다 이런 뜻도 있어. 기화. 액체 상태의 연료를 기체화시킨다. 그래서 기화. 영어로는 carburetor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액체 상태의 연료야. 연료 탱크에서 일로 들어와. 요 전체가 carburetor야. 요 액체 상태의 연료가 요렇게 타고 들어오지. 이렇게 여기 와 있어. 근데 여기가 요 부분이 인렛이야. 인렛.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인렛. 그러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쑥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로 빨려 들어오는 압력이 그렇게 강하질 못해. 그래서 얘도 약간은 공기 압력, 그러니까 여기도 좀 뿌려주는 역할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약간의 압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압력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요 압력이 2psi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요 높이, 혹은 요 연료 탱크의 높이가 요거보다 높아야 압력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게 캐브레이터의 연료 공급 방식이야. 항공기는 아직도 이 방식을 써. 자동차는 80년대 이 방식이 끝났어. 80년대까지 캐브레이터 자동차들이 있었어. 이게 가볍거든, 비행기가. 그래서 가볍게 만드는 거야. 무거워지면 그게 어려워. 저는 무겁고 무게중심이 아래 있어. 그래서 저는 활공이 힘들어. 왜냐면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저런 디자인을 만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활공이 어려우니까 쟤는 낙하산을 탈 수밖에 없지. 비행기 자체. 제가 더 무거운데 속력은 저게 훨씬 더 빠르지. 말할 것도 없지. 같은 크기인데 제가 이거의 2배는 빨라. 가격도 그래서 비싼 거. 얘는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고 이런 용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자, 이것도 봐봐. 이 엔진이 여기 있고 연료 탱크 엔진도 여기 있고 캐브레이터도 여기 있어. 근데 연료 탱크는 여기 있어. 이 위에 있어. 이게 연료 탱크야.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 연료 탱크가 있어. 여기에. 그 연료 탱크가 엔진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는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지. 근데 쟤는 연료 탱크가 엔진보다 아래에 있어. 날개가 엔진 아래에 있잖아, 쟤는. 그래서 쟤는 펌프를 쓸 수밖에 없어.